네, 코로나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단은 좀 엄격하게 얘기를 학문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전공이 이제 예방의학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먼저 유행을 했었죠. 근데 그걸 보면은, 아, 이거 막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 유행을 했다. 이럴 때도, 이거 막을 수 없겠구나.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대구에서 유행하기 전에 중국에서 유행했을 때 코로나 감기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했었는데 대구에서 딱 시작하니까 그 얘기가 싹 묻힌 거죠. 묻힌 거였고요. 일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유행을 할 때 중국에서 막았어야 한다. 중국을 막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사 쌤들이 계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물론 이제 일단 중국 입국 같은 걸 막았었으면은 조금은 이제 늦춰지는 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예방의학 전공이거든요. 근데 예방의 전공한 입장에서 감염병을 이제 코로나 같은 감염병 관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고 일단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 차라리 전파를 어차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낫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은 아예 이제 먹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중증 환자만 치료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뭐 일본같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뭐 스리틴이 중국을 막아야 되는 이런 얘기는 아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할 필요는 아예 그냥 모른 척 하면서 그냥 뭉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학문적인 기준을 공공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별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못했고, 심지어 이제 대구 유행 이후에는 이제 여러 참여했던 어떤 전문가들이 K방역 홍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가서 또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게 대변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전화를 못한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못한 게 문제고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전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과정에 대한 이제 평가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구 초기에 대구에 유행이 있을 때 유행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감염병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조건이 그냥 우연하게 형성이 됐어요. 굉장히 뭐 환자 전파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가 사람들이 우리가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막 가지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막 일어나시키다든가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우연한 상황이에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무능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형성이 됐든 간에 감염병 뒤에 상황을 전환시키는 거는 했었어야 했거든요.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무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먼저 좀 살펴보면은 대구 지역에 이제 있었던 이제 우연한 사건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르게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한 지역에서만 유행이 우연하게 발생을 했어요. 했는데 이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발생한 집단을 전체적으로 확 터진 게 아니거든요. 집단을 굉장히 많이 비난했어요. 환자 딱 터지니까 환자도 너가 왜 전파시켰냐 했고 전파시킨 종교 그러니까 신천지 먼저 비난했죠. 뭐 사이비 종교 같이 비난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사이비 종교인지 전 잘 판단 못하겠습니다만 비난했고 또 하나는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 환자는 이제 뭐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가 치료받다 보면은 조금 감염 관리가 좀 덜 되면은 전파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병원에 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가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라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당연히 조금씩은 퍼질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원래는 감염 관리 좀 되게 철저하게 병원 안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좀 문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그렇게 정도까지 비난받을 그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고 어쨌든 비난했고 또 심지어 코로나가 질병이 퍼졌던 전파되었던 대구 지역 자체를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 감염병이 퍼지는 거는 그 사람도 잘못도 아니고 지역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차피 퍼지는 질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존하고 살아야 되죠. 예.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요. 근데 이런 상황도 사실은 좀 우연이에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터졌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지역에서 안 퍼지고 한 번에 전파됐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구에서 사실상 이제 퍼졌는데 대구 유행을 보게 되면은 유행 수준이 떨어지는 게 한 달이 안 걸려요. 그게 오미크론 뒤에 가면 한 두 달, 세 달 가거든요. 한 두 달에서 두 달, 세 달 사이 정도 가는데, 그러니까 한 달이 안 걸려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이런다고 해서 유행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거의 이동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생각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행 수준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유행 수준이 감소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관념이 생기냐면은 아 우리가 조심을 하면은 이 감염병 막을 수 있어. 최소한 유행 수준이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전파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 지역사회 퍼지고 난 다음에는. 네. 그러니까 질병 특성에 의한 게 있는데 코로나 같은 질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이런 관념이 생긴 게 이제 코로나 유행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이제 우연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 세 번째는 이런 오랜만의 대규모 유행은 굉장히 이런 대규모 유행은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미 사회 수준이 뭐 영양 수준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영양이나 뭐 위생도 잘 관리되고 있죠. 그다음에 의학 수준도 발달해서 웬만한 질병은 뭐 병원 가면 치료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 겁내지 않아요. 급성기 대부분의 질병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물론 위험한 질병이 있죠.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감염 유행이 문제가 된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거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 않다 보니까 초기 대구 유행에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워낙 이제 겁에 질려 있으니까 뭐 수리티도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하고 뭐 드라이브스루 이런 것도 하고 일단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집단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요때 당시에 했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비난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뭐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뒤에 저는 안 한 게 문제지.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이제 선거에서 이제 뭐 선거도 여당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방역 산업도 막 형성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당시에 했던 이런 것들을 마치 정설처럼 이걸 이론화해버려요. 우리가 이런 이유에서 이걸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밖에 가서 K방역 막 홍보하고 다니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우연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아무도 이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이걸 누가 이론화를 합니까? 이걸 이론화하면서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상황 자체가 K방역이라고 홍보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상황들 선거 승력 이런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우연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능인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뭐 형성됐다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런 건 다 떠나서 그리고 K방역 홍보가 다 떠나서 이걸 3년 동안 이렇게 끌어온 거는 그냥 무능이에요. 그 다른 얘기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뭐냐면은 코로나 환자를 사실상 거의 분리해서 이제 치료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는 급성기 감염 환자거든요. 환자가 이제 구분해서 오질 않아요. 기침하고 목 아프고 열 나고 이런 환자들이 내가 코로나라고 얘기하면서 오진 않거든요. 분리해서 진료하기 어려워요. 물론 마스크 쓰고 초기에 이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병원 내에서 분리해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것 자체가 뭐 공공병하고 민간병 구분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급성기 환자를 진료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모든 병원들이 다 강제로 보도록 해야 돼요.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보도록 하고 뭐 방역 장비라든가 방역 시설이나 이런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질병을 뭐
나는 우리 병원 그 경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없어. 우리 병원은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의료법 위반이에요. 의료법 위반인데 이거를 이 당시에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처벌을 하면서 지원도 같이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워낙 오랜만에 터지고 민간병원 통제하는 기준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일단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우리끼리 병원끼리 합의해서 지나가 보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안 지나가면 뒤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병원 내에서. 이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런 급성기 질병에 대해서는 무조건 같이 보도록 하고 금전 지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보도록 하고 그 뒤에 어떤 걸 하도록 하는 게 맞았는데, 이런 걸 좀 하는 노력이 문제가 됐었고, 그 뒤에 이제 코로나 병상을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이 K방역을 일원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치 이제 병상이 분리돼 있고 우리가 K방역 어떤 그 방법들을 통해서 뭐 유행 수준을 예측하고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마치 자기들이 마치 병상 환자 수를 관리하는 것처럼, 병상도 같이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일원화를 시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 환자를 분리해서 진료하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했는 게 아니고요. 무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환자가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경각심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오미크론 이때는 이제 환자가 이제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리두기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이제 개인위생 또 환경위생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퍼지는 질병을 막았던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냥 너무 이동을 멈춰서 이제 사실 막아진 거거든요. 막아졌다기보다 이제 윤수이 떨어진 거죠. 한때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 시기까지 이제 경각심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환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시기까지 마무리하려는 어떤 전략이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끝낼 수 있었거든요. 코로나 대구 유행 이후에 잘 마무리를 한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사실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방접종 도입하면서 고위험군 도입하면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도 벗었었거든요, 마스크를. 그때 벗는다든가 아니면 예방접종 완료한 다음에 벗는다. 이런 게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당연히 했었어야 했거든요. 했었는데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제 K방역을 많이 홍보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막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마무리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미크론 때 가서 오미크론 때 이제 도저히 이제 전파가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돼서 우리 이제 전파가 좀 힘들다. 혹은 독감의 한 두세 배 정도의 위험성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환자 같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대학 병원들에서 시범적으로 보면서 이제 코로나 병상 분리해서 치료했던 거를 이제 풀어버렸죠. 사실은 이때 이거 했던 건 잘했던 건데 과연 이거를 이때 당시에 했던 거를 지금 와서 봤을 때 이걸 잘했다고 봐야 되느냐. 이때까지 끌었던 게 문제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또 저는 오미크론 이후에는 당연히 끝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사람들이 겁먹고 있던 거였는데 사람들이 겁을 안 먹고 있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서 대부분 감기는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미크론 이후에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이걸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전체를 봤을 때는 저는 코로나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무능하고 우연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거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그냥 없었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겉으로 보면은 되게 똑똑한 거에 자기들 생각해서 관리했던 것 같지만 그냥 무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감염 유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